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폭락장이나 개별 종목의 하락을 경험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분노, 공포, 부정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가장 잘못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투자를 성공과 실패로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투자에 실패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는 단순히 손실을 감수하는 것을 넘어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조차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손실은 투자 세계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수업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업료를 내고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패닉에 빠지는 대신 냉철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손실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과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단 3단계의 대처법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감정 통제와 스탑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실패 직후 인간의 심리는 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 하거나 공포에 질려 무작정 팔아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최고의 대응입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내린 결정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즉시 매매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 다른 종목에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본전 심리에 사로잡혀 감정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독과 같습니다. 이미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일단 계좌창을 끄고 최소 48시간 동안은 매매를 멈추세요. 이 기간 동안 당신의 감정이 안정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진정시킵니다. 다음으로 손절매의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손절매는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는 보험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약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자신이 처음에 정했던 손절매 기준, 예를 들어 20% 손실 시 매도하겠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준을 무시한 감정을 반성해야 합니다. 왜 자신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작하세요. 나는 이 돈을 잃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돈을 벌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패배감이 아닌 배움의 자세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신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패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부검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투자 실패의 원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석의 단계입니다. 먼저 투자 일지나 메모를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왜 샀고 왜 팔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 당시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살펴보세요. 그것이 기업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는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소문과 카톡방의 추천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그리고 매도 당시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도 기록하세요. 공포에 기반한 것이었는지, 다른 종목에 대한 포모, 즉 놓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 원인이 기업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 환경의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향후 투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의 문제라면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세요. 기업의 펀더멘털, 즉 실적이나 부채 등 기업 자체가 무너졌다면 손절매 후 과감하게 잊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현명한 판단입니다. 반면 금리 인상, 전쟁, 일시적인 시장 공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하락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이므로 장기 보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악화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내려갔다면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근거 없는 투자를 반복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원칙을 무시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신만의 투자 행동 규범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도약을 위한 자금 확보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투자 시장에 복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먼저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손실로 인해 현금 비중이 줄어들었다면 잠시 투자를 멈추고 현금, 즉 시드머니 비중을 다시 늘리는 노력에 집중하세요.
현금은 하락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기회가 올 때 언제든 움직일 수 있지만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현금 보유의 중요성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마진이 확보된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주식 외에 안전자산, 예를 들어 채권이나 달러 같은 것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세요. 아니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우량 ETF 같은 안전마진이 확보된 종목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다음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에 투자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으로 다시 매매를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무너진 자신감과 멘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회복보다는 건강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도움닫기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실패는 당신이 돈을 잃었음을 의미하지만 당신이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 대처법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고 실패를 분석하며 현명하게 재도약할 준비를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손실 때문에 시장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처럼 큰 손실은 없습니다. 배우고 개선하는 투자자는 결국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투자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시다.